어이 덕순, 오늘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어. 피자 3조각 먹을래? 아니면 4조각 먹을래? 나이스 절미, 나야 과연 4조각이지. 당연 4조각이지. 야, 걱정 마라. 내가 아이스크림 팍팍 쏠게. 그래, 4조각 먹어라.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꼭 사거라. 당근. 아직 오늘따라 전혀 이상하단 말이야. 저런 성격이 아닌데 말이지. 이 뭔가 숨겨져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 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팍순이하고 절미 얘기를 좀 확인을 했어요. 자, 근데 둘이 막 이제 피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3조각보다 4조각 먹으면 분명 더 많이 먹기는 한 거야. 근데 왠지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6조각 중에 3조각이야. 8조각 중에 4조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조각 수만 두고 본다면 당연히 4조각이 3조각보다 많지만 전체 양이 달라져 버려요. 자, 우리의 절미가 어떻게 팍순이한테 이제 골려 먹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은 그것을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그 전에 이제 먼저 짚고 가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통계를 공부하면서 줄기와 잎이 있었어. 근데 그 줄기와 잎이 너무나도 무성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도수, 분포, 표로 옮겼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그런 게 있어.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야, 내가 너 소개팅 시켜줄게. 내가 소개팅 시켜줄 남자는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막 뒤집어 까져가지고 너무 섹시하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핸드폰 사진 보여주는 거하고 뭐가 더 믿음이 갑니까? 핸드폰 사진이 믿음이 가겠죠. 이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짜여진 하나의 글에 불과하고요. 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 옮기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첫 번째 개념은요.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자면 자, 쭉쭉쭉쭉쭉 일정한 구간에 이것을 우리가 계급이다라고 했었죠. 계급. 그 계급에 해당되는 자료의 개수를 우리는 도수다. 해서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다라고 해서 도수, 분포, 표. 이제는 뭐로 옮기자고요? 그림으로 옮기자고요. 자, 깔끔하게 옮겨드립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도수가 있을 축이 있고요. 계급이 있어야 될 요 축 2개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 가로축에다가는 뭐를 쓸 거냐면 가로축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계급을 써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로축에다가는 무엇을 쓸 거냐면 우리가 도수를 써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 여기다 1명, 뭐 2명, 3명, 4명, 5명까지 좀 잡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계급을 써주세요라고 했으므로 0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시작은 60부터기 때문에 앞에는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60, 70, 80, 90, 100, 100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혹시 막대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자, 막대 그래프는요. 자, 60에서 70 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안 나오고요. 얘에 해당되는 아이가 몇 명이야 라고 해서 막대기 직사각형으로 그렸잖아. 근데 얘는 계급으로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60 이상 70 미만이 3명이다 라고 해서 3까지 60에서 70, 3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70 이상 80 미만은요. 5명이기 때문에 요 끝까지 이렇게 올라갈게요. 80에서 90이다 라고 했습니다. 5명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90에서 100이다 라고 했어요. 2명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바리. 이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이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으로 일정한 계급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준 거 얘가 바로 히스토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도수 분포표를 보지 않아도요. 이 표만 보고 나서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 자, 뭐를 읽어야 되느냐? 자,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이 어디냐? 가장 아래로 내려와 있는 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때 계급은 90 이상 100 미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도수가 뭐 이제 가장 큰 구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요 두 구간이긴 하지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히스토그램은요. 어마어마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궁금하죠?
하지만 궁금한 것은 잠시 미뤄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히스토그램 직사각형에서의 넓이의 합입니다.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잠깐 그래프로 좀 넘어가 볼까요? 쌤, 넓이 합은 각각 넓이 구해서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가로의 길이가 10이잖아요. 곱하기 도수가 얼마예요? 3이니까 이때 직사각형 넓이 30이야. 마찬가지로 계급의 크기가 10이고요. 곱하기 도수가 5니까 얘는 50이야. 역시 계급의 크기는 10이죠. 곱하기 5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50이야. 계급의 크기 10이죠. 곱하기 도수 얼마예요? 2 들어가니까 얘는 2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30 더하기 50 더하기 50 더하기 20이다라고 해서 얘는 150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공통적으로 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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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0점, 만점에 10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따라서 얘를 식을 써줄 때 10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3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5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5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2가 있어요. 전부 다 얘네들을 더해주자 이거야. 그런다 하더라도 15 곱하기 10이니까 150이 나와버린다고. 나이스. 그럼 여기서 10이 뭔데요? 가로인데요? 계급의 크기죠. 그럼 여기서 얘 15는 뭔데요? 어머, 도수의 총합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계급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해주는 겁니다. 와우! 수업을 안 갈림! 필리핀 말로 대단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정확합니다.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자, 근데 쌤이 이제 아까 전에 잠깐 궁금해요 라고 했던 거. 히스토그램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 단점이 뭐냐면 얘가 우리 반이야. 옆에 반에 이제 점수를 조사하는데 얘가 이제 2명이고 얘가 이제 6명이고 얘가 이제 4명이고 얘가 이제 3명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요. 가만히 봤더니만 이제 2명이니까 60에서 70 2명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70에서 80 6명이니까 더 올려버리면 되고요. 80에서 90이니까 4명 만들어주고 90에서 100이니까 뭐 2명 똑같지 3명 만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사각형이 겁나 겹쳐버려. 그럼 이것이 겹쳐버리면 뭐가 니네 반이고 뭐가 내 반인지 몰라요. 두 반을 비교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은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통계가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이해야.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겁나 쉽습니다.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중점에 점을 찍어줘요. 점 하나만 찍으면 이렇게 점을 찍어줘요. 그리고 이 점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 도수 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중점에 점을 찍어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라구나. 근데 선생님 여기서 잠시만요. 도수 분포 다각형인데요.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이거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끝까지 연결이 돼야 다각형이죠. 근데 얘는 뭐야? 공중에 둥 떠있놓고 얘가 무슨 다각형이야. 용어를 만족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양쪽의 계급의 도수가 0인 걸로 쳐줍니다. 0. 얘도 0.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얘를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여기 연결되면서 올라가면서 도수 분포 다각형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도수 분포 다각형은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중점에 점을 찍어주시고 연결을 하는데 공중에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 0이다라고 하는 도수를 만들어주시고 나서 끝까지 연결해줘라. 이것이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아주 신기한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알려줄까요? 자, 보시면은요. 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직각 삼각형이야.
아래 나와 있는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얘네가 서로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길이하고 여기 나와 있는 길이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90도고요. 얘도 90도일 수밖에 없어. 막꼭지각이니까 마주보는 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막꼭지각의 크기가 같고 90도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의 각 또한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나이스 합동이로구나. 무슨 합동이로구나? 한 변의 길이와 양 사이드의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아사 합동이로구나. 합동은요. 변의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은 거거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을 일로 옮겨보자. 마찬가지로 그럼 이 밖에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도 여기로 옮길 수가 있겠네. 이 직각삼각형도 안으로 옮기면 요걸로 메꿔지겠네. 이 직각삼각형도 여기 뚫려있는 이 직각삼각형으로 메꿔지겠네. 결국에 우리가 히스토그램에 이제 도스분포 다각형을 그려줌으로써 히스토그램의 일부의 직각삼각형들이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그 튀어나간 것들이 빈 공간으로 메꿔진다고요. 그럼 메꿔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이 도스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자면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고요. 얘는 바로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가로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에 의해서 잘려나간 히스토그램의 직각삼각형을 빈 공간이 직각삼각형의 합동으로서 메꿔질 수가 있구나. 그러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 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바로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같구나. 이렇게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수분포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비교하기 쉬운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여기서 60 이상 70 미만이 2명이다라고 했잖아. 60 이상 70 미만이 2명이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고요. 70 이상 80 미만이 6명이니까 쭉 올라가서 여기다가 점을 찍을게요. 80 이상 90 미만이 4명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고요. 90 이상 100 미만이 2명이니까 여기다 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갖다가 연결, 그리고 마치 있는 것처럼 연결을 시켜주시게 된다면 우리가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이었기 때문에 겹쳐져 버리면 비교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도수분포 다각형은 이렇게 점을 찍어두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0 이상 80 미만의 구간은 너네 반이 더 높구나. 90점 이상 100 미만은 니네 반이 더 낮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할 수 없었던 두 집단의 비교를 도수 분포표에서 할 수가 있었구나. 그런데요. 우리가 딱 뒤를 넘겨보면 알겠지만 상대 도수라고 하는 통계가 하나 더 있어. 딱 느낌이 와서 아시겠지만 이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점 발전이 되고 있는 거야. 히스토그램에서 두 집단 비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니까 도수분포 다각형이 된 거죠. 그럼 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야 상대 도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의 단점이 뭐냐면 아까 전에 피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2명, 6명, 4명, 3명이야. 니네 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5명이에요. 3명, 5명, 5명, 2명이야. 우리 반은 15명이야.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리 오세요. 자,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을 비교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도수의 총합이 같은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니네 반, 우리 반이 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두 집단이 다르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 다음 개념이
상대 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상대 도수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집단을 비교하기에 유용하지만 반드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도수분포 다각형은요, 도수의 총합이 같은 두 집단의 비교다. 이렇게 정리하자라고요. 알겠죠? 자, 너무나도 이제 궁금하겠지만 상대도수가 잠깐 그만 워워 접어두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두 번째 상대도수 피자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풀이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진경인의 반학생의 100m 달리기 기록이래. 내 옛날에 믿지는 않지만 진짜 달리기는 엄청 잘했거든, 내가. 아무튼 자, 히스토그램이다. 다음을 구해라. 계급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벌어져 있니라고 하는 너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너비다. 14에서 15니까 15에서 16이니까 결국 계급의 크기는 1이다. 단위까지 이쁘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찾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도수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건 툭 튀어나와 있는 요 구간의 계급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단위까지 16초 이상, 그 다음에 17초 미만 이렇게 반드시 단위까지 써주시고요. 자, 도수의 총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모칸의 도수들만 세워주시면 돼. 여기가 몇 명? 3명, 4명, 9명, 4명, 여기 3명, 여기 1명이더라. 8, 17에다가 20에다가 2n이 그래서 25명을 조사하였구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로 넘어가시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래. 공식이 있었죠. 자, 바로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25니까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바로 25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의 문제가 달리기 기록이요. 16초 이상 18초라고 했어. 그럼 이 구간에 들어가 있는 학생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거니까 9와 4를 더해준 몇 명이 됨을 알 수가 있더라. 바로 13명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월 13일이 쌤의 생일. 자, 여기까지 바로 히스토그램의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의 문제,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 계급의 크기라고 했어요. 일정한 너비를 말하는 거죠. 45에서 55, 55에서 65니까 바로 10km/sh더라. 단위까지. 자, 전체 자동차의 대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요. 5, 6, 7, 8대. 여기가 10대. 10대, 8대 합치면 자, 여기가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되고요. 여기는 7이 됩니다. 다 더해주시면 11에서 16을 더하면 34에다가 9를 더하면 오케이. 전체 대수는 50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이래. 이 구간의 계급값이니까 구하기 위해서는 65와 75를 더해주고 나서 얘를 2로 나누어 주는 거잖아. 그럼 140을 갖다가 결국에 2로 나누어 주니까 계급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70km/sh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결국에는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 합과 같다라고 했으므로 공식은요. 바로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입니다. 자, 따라서 계급의 크기가 10이었고요. 도수의 총합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50이었죠. 그래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정답은 500이 됨을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문제가 바로 이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에 해당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할 법한 피자 6조각 중에 3조각, 8조각 중에 4조각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바로 상대도수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문제풀이까지 좀 완벽하게 좀 확인하고 오셨는지.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통계 그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도수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근데 이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도수분포 다각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좀 보완해주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쌤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스탑비드 바로 두 집단의 총합이 같을 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총합이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A반과 B반 두 개의 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자, 쌤이 이제 이렇게 좀 인원수를 바꿔서 좀 만들어 봤어요. 자, A반은요, 4명, 6명, 7명, 3명이야. 그럼 전체 합계가 몇 명이냐? 20명이죠. 자, 이번에 B반이에요. 자, B반에 이제 5명, 9명, 8명, 3명 전부 다 더해버리면 25명이야. 니네 반, 우리 반 인원이 다르다라는 말이야.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나서 이제 상대 도수를 구할 건데, 자,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상대 도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뭐라고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것이 바로 상대 도수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전체 인원수가 20명이잖아요. 그럼 전체 도수 20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4명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이제 소수로 나타내시게 된다면 0.2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25명이에요. 그럼 전체 도수 25분의 5 들어가면서 얘도 0.2가 된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니네 반에 60점 이상 70점 미만이 4명이고 우리 반은 5명이야. 명수대로 따지게 된다면 우리 반이 5명이기 때문에 야, 니네 반이 시험 못 봤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낮은 점수 아이들이 우리 반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비율로 비교를 했을 때는 0.2 똑같다. 맞죠? 상대 도수는 그 인원 자체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냥 인원수로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비율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대 도수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쉽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0분의 전체 인원수 6명. 그죠? 그럼 얘는 0.3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20분의 7이 되면서 얘는 0.35가 되고요. 자, 얘는 20분의 3이 되면서 얘 같은 경우는 0.15더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합계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네 두 개 더하면 0.5예요. 0.5, 0.8, 0. 뭐야? 1이네. 그쵸? 자, 얘네도 똑같이 구해봅니다. 25분의 9가 되면서 4, 9, 36. 마찬가지로 25분의 8이 되면서 4, 8에 32. 자, 마찬가지로 25분의 3이 되면서 4, 32. 얘네 4, 4 더하게 되면 8. 어머? 얘도 1이야.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에요. 비율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백분율. 항상 1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1을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활용을 공부하면서 전체 일의양을 1이라고 둔 것처럼 이 상대도수의 율도 항상 1로 두는 거야. 총합이 1이야. 그 상태에서 얘네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백분율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백분율 자체가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 곱하기 100이잖아. 근데 이미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가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만 하면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백분율이 되는 거다 이 말이거든. 아, 그러기 때문에 0.2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시게 된다면 얘가 20%가 되는 거로구나.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게 된다면 얘는 36%가 되는 거로구나.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된다면 얘는 32%가 되는 거로구나.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 얘는 12%가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20%, 36%, 32%, 12%를 모조리 다 더해주게 된다면 100%가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만족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총합의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 돼야 되고요. 그것의 백분율을 구하기 위해선 곱하기 100을 해줘라. 라는 것까지요.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도 마찬가지다. 자, 보시면 그래프 이 가로축에다가 뭐를 써주시게 되냐면 계급을 써주시면 돼. 세로축에다가는 이제 도수 대신에 우리가 상대 도수를 갖다가 깔끔하고 예쁘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60부터 들어가죠. 0 들어갑니다. 지지직 생략. 60, 70, 80, 90, 100, 100까지 들어가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0.1이다, 0.2다, 0.3이다, 0.4까지 한번 들어갑니다. 자, 내가 A 집단을 먼저 한번 할 건데 우리 두 집단 비교하기에 히스토그램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처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겁니다. 자, 보시면 60 이상 70 미만의 상대 도수가 0.2다라고 있습니다. 점 찍어주시고요. 70 이상 80 미만이 0.3이다라고 했어요. 점 찍어주세요.
그냥 마구잡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그 중점에 찍어주는 겁니다. 80 이상 90 미만입니다. 0.35니까 이렇게 점 찍어주시고요. 90 이상 100 미만 0.15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갖다가 연결. 다각형 아니야. 없던 도수를 만들어주세요, 쉐끼. 그리고 나서 끝까지 연결시켜 주신다면 도수 분포 다각형과 같은 형태의 상대 도수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바로 A집단. 됐니? 자, 이제 B집단 들어갑니다. 자, 60 이상 70 미만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0.2예요. 70 이상 80 미만이 0.36이니까 요렇게. 80 이상 90 미만입니다. 0.32니까요. 3에다 2니까 여기다 좀 찍자. 됐지? 자, 그 다음에 90 이상 100 미만은 0.12니까 12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도 연결. 엄마야! 우리 엄마 어디 계셔? 우리 엄마 집에 계신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그죠? 나 진짜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았냐? 아, 진짜 미안해.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씨. 야, 여기 도수가 0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0 찍어주시고, 얘도 도수 0이야. 0을 찍어줍니다. 와우! 얘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B집단이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요거 하나 볼게요. 요거 하나 볼게요. 원래는, 잘 보세요. 90 이상 100 미만, 요 구간을 좀 비교하도록 할 거거든. 90 이상 100 미만을 보면은요, A반도 3명, B반도 3명, 랄랄라, 니네가 우리가 똑같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레벨로가 달라. 무슨 말이냐? 너네는 20명이고 우리는 25명이거든. 그래프로 봤더니만, 와우! A반이 조금 더 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A반이 B반보다 대체로 시험을 잘 봤다. 자, 시험을 잘 봤다라고 하는 건 높은 점수가 좀 더 높은 거니까, 많은 거니까 그래프를 보고 나서 아, A반이 B반보다 대체적으로 잘 봤구나. 말을 바꿔가지고 A반이 B반보다 그러니까 A반과 B반이 90점 이상 100점 미만의 아이가 같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이 B로 따져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 도수를 구하는 것은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로구나. 곱하기 100을 하시면 100분율이기 때문에 결국에 1을 총합으로 두는 거로구나. 얘는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래프로구나. 다시 한번 상대도수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항상 always, everyday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빈 공간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거속시 기억나세요? 거속시가 뭐예요? 거북이 등 껍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라고 하는 쉬운 공식이었어요. 자, 마찬가지로요. 상대 도수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제 조금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줄 거냐면 바로 개팔자가 쌍팔자지. 개상전. 개가 상전이다. 없는 노래인 것 같지? 이거 진짜 있다? 개팔자가 쌍팔자지. 자, 개가 상전이다. 다시 말해서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고요.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고요. 전체 도수는 상대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다라고 해서 거속시를 변형을 시켜서 만든 공식입니다. 쌤의 전매 특허니까 딴 데서 본 거 있으면 쌤한테 얘기하세요. 소송 걸 테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자, 100분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상대 도수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해줘라? 그렇죠. 100을 해줘라. 너무 쉽다. 상대 도수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생각하세요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요. 히스토그램에서의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도수가 아니라 상대 도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 도수의
총합이로구나. 어머, 웬일이니. 그런데 상대도수의 총합은 1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상대도수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계급의 크기가 상대도수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나 이렇게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상대도수 겁나 중요합니다. 이거 객관식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상대도수는요. 바로 빵! 상대도수의 총합은 1. 개팔자가 쌍팔자지. 개상전. 백분율은 상대도수 곱하기 100이고요. 상대도수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모든 통계들을 갖다가 줄기와 잎에서부터 상대도수까지 쭉하니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는 절미 너의 그 아주 그냥 국어를 잘 못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너의 또 생각이 안 나. 자, 누가 많이 먹었나라고 했습니다. 피자가 있어요, 피자. 그죠? 피자가 있는데 얘는 1, 2, 3, 4, 5, 6, 6조각 중에서 3조각. 안 돼. 나 오늘 엄마 너무 나 지금 또 엄마 찾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 엄마 집에 계셔서 지금 못 오셔. 그래서 못 찾았어. 자, 봐봐. 피자가 지금 6조각 있잖아. 6조각 중에서 3조각 먹을래? 라고 하는 거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조각 중에서 4조각을 먹을래? 라고 했습니다. 장난하냐? 이렇게 보니까. 6조각 중에서 3조각을 먹으면요. 전체의 반인 2분의 1을 먹었다는 거고요. 8조각 중에서 4조각을 먹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2분의 1, 즉 반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괜히 사탕 발림으로다가 양보하는 척, 그래, 너 4개 먹어, 양보하는 척 했는데 결국에는 아주 얄팍한, 말 나왔어. 얄팍한. 그 단어가 아까부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이제 속이려고 했던 거죠. Anyway, 결국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합이 달랐을 때에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트릭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상대도수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밑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다지기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문제풀이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학년 어느 반의 수면 시간을 조사한 거래.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개상전, 개팔자가 쌍팔자지. 자, A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상대도수,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니까 50분의 그 계급의 도수 1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상대도수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0.3. 쉽지. 자, 알았습니다. 계상전. 자, 이번에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B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그 계급의 도수잖아요. 그래서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 도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0.4예요. 그 다음에 전체 도수가 얼마예요? 50이 되므로 B의 도수가 몇 명이 됨을 알 수가 있더라? 2n이 20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C를 보시게 된다면 C는요, 상대 도수니까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다. 50분의 10이 되면서 얘는 얼마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0.2가 되겠죠.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always, everyday 1이니까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1번의 문제 들어갈게요.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자, 우리 친구들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 도수는요. 일단 우리가 계상전을 다시 한번 보자. 계상전.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계급의 도수를 갖다 보시게 된다면 분수에서 있잖아.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수가 큰 거 아니냐. 다시 말해 도수가 커질수록 상대 도수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즉 상대 도수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도수가 가장 크다라는 거니까 바로 요때를 말하는 거야. 여기서는 상대 도수가 가장 크다라고 나왔지만 도수가 나와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그럼 이때 계급값은 75하고 80의 4이니까요. 75하고 80하고 더해주고 나서 2로 4분이 나눠주세요. 그럼 155를 갖다가 2로 나누어주니까 27에 14, 27에 14, 25, 10이다라고 해서 77.5점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77.5점?
수학 성적? 평균이? 그래.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 문제. 이번에는요, 70점 이상 75점이래.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해서 잘 봐. 이때 상대 도수가 지금 얼마냐면 2, 4, 6, 8, 0.28이야. 그리고 전체 도수가 얼마냐면 50명이라고 나왔어. 근데 문제에서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거든. 그래서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 50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하시게 된다면 얼마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14명의 학생 수가 나옴을 알 수가 있겠네요. 쉽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80점 이상인 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80점을 갈라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 자, 얘 상대 도수가 2, 4, 6이니까 0.16이에요. 얘는요, 0.14예요. 얘는요, 0.04입니다. 이 세 개의 상대 도수를 모조리 다 더해주게 된다면 얼마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까? 0.34가 되겠죠. 근데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도수에다 곱하기 무엇을 100을 해주세요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34%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감이 좀 오세요? 자, 갑니다. 그래요. 백분율은 상대 도수 곱하기 100. 자, 4번. 수학 성적이요.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요때의 상대 도수 3개를 더했을 때 0.34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 도수가 50이잖아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계급의 도수,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계상전을 갖다가 좀 이용을 하자고요. 계상전은. 그러면 그 계급의 도수는 상대 도수 곱하기 전체 도수다라고 했으므로 상대 도수가 지금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0.34. 전체 도수가 50이므로 얘네를 계산하시게 된다면 정답은 얼마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17명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히스토그램에서부터 상대 도수까지 쭉 하니 공부를 한번 해보았는데, 자, 말 그대로 도수분포 표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았고요. 두 집단을 비교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 도수분포 다각형이었는데 걔는 총합이 같아야 됐어. 그럼 다를 때는요, 바로 상대 도수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통계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흐름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시면서 마지막 포인트 정리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친구 오늘의 포인트 박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 합과 같은데 그것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다라는 거죠.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은 바로 뭐냐? 도수의 총합이 같은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 그렇다면 두 집단이 다르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바로 상대도수인데 상대도수에서 팔자가 쌍팔자지. 계상전 기억하시고요.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always, everyday, 히히 1이로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백분율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상대도수의 곱하기 100만 해주시면 되고요. 상대도수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계급의 크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개념 제기라우, 실력 제기라우 미리미리 학습하시는 것 또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녕.